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파트가 자개인가? 그죠? 자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개라고 하는 건 뭐다? 그냥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면 자석의 기운이 있는 공간을 자개라고 하더라. 그죠? 자, 자석의 기운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개라고 하니 자석의 기운이 있으려면 말 그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자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우리 그 자석을 영구자석 이란 말로 표현했고 또 자, 자석의 기운을 받으면 자석이 있거나 또 뭐가 있어야 되더라? 또 뭐가 있어야 되더라? 그렇죠. 자, 전류가 흐르면 자,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되는 걸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요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거는 영구 자석에 대한 거다라고 해서 N극과 자, S극이 있으면 그 당시에 거기에 뭔가 힘이 작용하더라. 전개가 존재하더라라고 했던 거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예요? 전류에 의한 자개라고 해서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회전하는 자장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자석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이와 같이 전류가 있어도 그 주위에 자장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더라. 자, 여기에서는 영구자석에서는 우리가 얘를 해석할 때 무슨 법칙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나요? 무슨 법칙? 그냥 여기에서 자석 아니 지금 어저께도 모르는 법칙. 사람이 많아거든요. N극과 S극이 있다. 이 둘 사이에 작용한 힘 무슨 힘? 쿨롱의 법칙. 자, 여기 영구자석이 있으면 기본이 뭐예요? 쿨롱의 법칙이에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뭐 구했어요? 힘도 구했고 자기니까 자장의 세기도 구했었고 자속 밀도도 구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전류에 의한 그죠? 전류에 의한 자개다라고 해서 이때 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자장의 방향도 바뀐다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였어요? 법칙, 대표적인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장이 발생하는데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자장의 방향도 바뀌더라.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 무슨 법칙? 하나로 통일이 안 되네. 자, 이거 무슨 손? 오른손. 이거 무슨 전류 방향. 나사가 뾰족하게 나가더라. 얘가 뭐하더라? 회전하더라. 오른손으로 나사 잡고 돌린다? 뭐요?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기억해야죠. 우리 쿨롱의 법칙은 그 전에 많이 했었고 전기부터 해갖고 했고 자, 전류가 나올 때는 뭐다? 자,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오른나사 법칙은 자,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을 구했으면 이 전류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그 주위에도 뭐가 발생하더라? 자장이 발생하니까 이때 자장의 세기라고 해서 나왔었죠. 자, 그게 뭐다? 무슨 법칙? 전류에 의한 자, 자장의 세기는 그렇죠. 비오사바르 법칙이 있고 비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기억나시죠? 자,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에 의한 뭐다? 자장의 방향. 그죠? 전류의 방향이 있고 자, 피오사바르 법칙은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 그죠? 자, 이 또한 암페어의 주의적분 법칙도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에 관한 법칙이더라. 근데 우리가 자, 비오사바르 법칙에서 자, 자장의 세기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어떤 도선에 전류 I가 흐르면 자, 이 도선의 미소 길이 델타 L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점에서의 자장의 세기 이 점에서의 자장의 세기는 미소 자장의 세기라고 해서 도선과 거리 이 지점이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델타 H는 어떻게 구한다라? 기억해야 된다 했죠? 자, 뭐다? 아싸제곱 AB 자, 델타 H는 뭐다? 4 파이 R 제곱분의 I 델타 L 사인 세타로 사라지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I 사인 제곱 아싸 제곱 했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단위가 뭐다? 암페어 턴 미터라고 했었고 자, 이 값을 다 모아서 한 바퀴 회전했더니 이때 이 자장의 세기 H는 결국 자루에 통과한 길이 L분의 I로 계산할 수 있더라. 이
이게 암페어의 추의 접근 법칙이더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네. 자, 직선 전류일 때, 직선 전류일 때 또 뭐였어요? 원형 코일일 때, 또 솔레노이드일 때. 쓰다 보면 자꾸 이쪽으로 와서 내가 여기 코너에 몰려. 솔레노이드일 때,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 기억나시죠? 자, 이때 직선 전류다라고 하면 우리 그림 어떻게 그렸어요? 자, 어떤 도선에 전류 I가 흐르게 되고 거리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장이 세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H는 뭐다? 요 L 거리 둘레. 자, 2파이 R분의 I로 계산한다. 그죠? 원형 코일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렸었던가요? 자, 전류 I가 흐르고 있을 때 이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봤더니 결과값이, 자, 실은 우리가 이걸 다른 비호사 발음 법칙에서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죠? 자, 여러분 미분 적분 저도 잘 못한다. 이걸 다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H는 뭘로? 2R분의, 자, 2R분의 NI. 그래서 이거 쓸 때 이거에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뭐라, 여기 구멍 뚫렸죠 제가. 그래서 뭐만 빼자, 파이만 빼자겠죠? 그래서 2R분의 I 쓰는데 원형 코일이라고 했으니까 코일은 뭐 있다? 권수 있더라. 그래서 2R분의 NI 이렇게 했었고요. 자, 솔레노이드, 우리가 코일을 통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놓은 거를 뭐라고 하더라? 솔레노이드라고 표현을 하더라. 자, 이때 자, 자장이 통과하는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여기 코일 권수를 N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 솔레노이드니까, 자, 이때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거 손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전류에 의한 자장의 방향, 이거 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여여 해주십시오. 어느 쪽인지,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 손이 같은지 다른지 봐야 돼요. 자, 다 했어요? 찬유 씨 다시 봐. 본 거야? 정말? 왜 얘가 여기지? 여기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자, 화살표가 안 보여서, 자,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다시. 그치? 아까는 어떻게 했어? 아까 왜 그렇게 했어? 멍 때리고 있었어. 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떡하라. 코일은, 자, 이 별거 아닌데, 실은 별거 아닌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손 이렇게 하는 거 뭐 귀찮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야 되죠. 앞에서도 이렇게 감겨 있는지, 뒤에서부터 감겨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앞에서도 이렇게 감기니까 자기력선이 이와 같이 발생하고, 이때 자기력선이 발생하는 극을 N극이라 하고 들어가는 극을 S극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코일일 때는 코일 중심에서 자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일 솔레노이드 외부에서는 자기의 세기가 0이다라는 것도 우리 문제 풀다 보니까 있었죠? 그래서 외부 자장의 세기는 0이 되고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장의 세기 H는, 자, H는 뭐다? 자, 요 길이 L분의 NI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마름이 있다 그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환상 솔레노이드. 자, L 값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할 수 있겠지만 얘를 동그랗게 말았더니, 자, 동그랗게 말해서 반지름 R을 준다면 L 대신에 원둘레 2파이 R분의 NI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개도 있더라. 아, 전류에 의한 자개가 이렇게, 자,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랬나요? 자, 그래서 연구자석도 있고, 자, 전류에 의한 자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는 같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죠. 자, 만났더니, 자, 전류와 자장이 만나면 일을 하네. 그게 뭐였어요? 어떤 자장 안에, 자, 도선을 넣고 그 도선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뭐하더라? 힘받더라 라고 해서 나온 게 뭐였어요? 전자, 여기다 그랬죠? 자, 기억나시나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말들이 비슷비슷한 말들이 나오죠. 그죠? 기자력뿐 아니라 자기력뿐 아니라 기자하고 자자만 바뀌었을 뿐이야. 근데 여기에서 또 전자력이 나왔다. 그죠? 그 말이 그 말 같고. 자, 헷갈리죠? 저도 헷갈리는 거 있어요. 한국말로 하는 게 제일 헷갈리는 거 같아요. 그 한국말로 하는 게 실은 제일 헷갈린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까 연구자극과 전류가 있으니까, 아, 얘네 둘을 같이 놓아볼까요? 그래서 N극과, 자, S극이 있고, 아, N극과 S극, 아까 이거 뭐였어요?
영구자석이었죠. 자, 영구자석이 있으면 뭐가 발생하더라? 자장이 발생하더라. 자꾸 자석이 있으면 자장이 발생한다는 걸 머리에 넣고 있어야 돼요. 자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장이 발생하더라. 자, 이런 게 있었고 또 아까 어떤 도선의 전류가 흘러가면 자, 이 주위에도 뭐가 발생하더라? 자장이 발생하더라. 그죠? 이거는 자장의 방향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화살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자기력선 방향 이와 같이 나타내야죠. 자, 영구자석에 의한 자장. 이건 뭐예요? 전류에 의한 자장. 그죠? 자, 전류에 의한 자장. 얘를 합치면 같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더라? 자, N극과 S극이 있고 자, 이 조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자, 전류 방향 우리가 표기할 때 이렇게 나사가 나오는 방향 또는 X를 치면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표기했던가요? 자, 도선을 놓고 이 도선의 전류가 지금 나오는 방향이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볼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겠네. 자,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는다면 자, 이때 이 도선 주위에 발생한 자장 어떻게 나타나요? 전류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주위에는 자기력선이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길 거고 원래 있던 N극과 S극에서도 자기력선이 어떻더라? 이렇게 발생할 거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위쪽에 있는 거는 어떻더라? 자기력선이 서로 상쇄되더라. 자기력선이 상쇄되니까 자력선 밀도가 없어져 버리고 아래쪽 뭐요? 자력선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어떻더라? 자, 자기력선 밀도가 높아지더라. 자, 그러면 아래쪽은 자력선 밀도가 많고 높고 자, 위쪽은 자력선 밀도가 작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힘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디로? 많은 곳, 힘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달려가죠. 그죠? 여기에서 자석의 힘에 의해서 힘이 약한 쪽으로 어떻더라? 이 기체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더라. 그죠? 자,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그죠? 자, 우리 문제는 항상 도선이 자장 안에서 받는 힘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도선에 뭐가 흘러야지? 전류가 흘러야지 힘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도선이 자장 안에서 받는 힘 또는 자, 자장 안에 놓인 도체에 전류를 흘려줬을 때 받는 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할까? 전류가 자장 안에서 받는 힘이다라고 해서 전자력이라고 해요. 자, 이때 전자력의 자, 크기와 방향을 우리가 자, 일단은 전자력의 방향을 알 수 있더라. 전자력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했어요? 지금 했던 게 뭘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알아봤죠. 근데 이걸 봤더니 전류 방향이 자장의 방향이 있고 전류 방향이 있으면 자, 여기에서 힘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자, 알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누가 나와요? 그죠? 똑똑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 플레밍. 자, 플레밍의 뭐다? 왼손 법칙. 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 라고 해서 자, 뭐를? 왼손을 왼손에 자, 엄지, 검지, 중지를 뭘로? 각각 직각으로 핀 상태. 이렇게 손을 펴서도 하면 돼요. 자, 엄지, 검지, 중지를 직각으로 핀 상태에서 먼저 자, 우리가 이 힘은 뭘로? 뭐 힘 좋아. 이걸로 하죠. 그래서 자, 힘 F를 표현할 때 엄지로.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야 찌를 때 이 손을 찌른다 했죠. 그래서 자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얘는 뭐다? 가운데 손가락은 나만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 딴 사람 가르치면 안 되니까. I는 무슨 방향? 전류 방향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N극에서 S극으로 자력선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봤더니 자장이 이렇게 나가나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류가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향해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을 때 어떻더라? 힘을 위로 요렇게 받게 되더라. 그래서 힘 받아서 얘가 어떻더라? 위로 뜨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죠? 전자력에 의해서 얘를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자, N극과 S극 사이에 자,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방향이다 라고 하면 자, 이거 할 때는 우리가 뭘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에서 그려봐야죠. 전류가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자력선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방향 어떻더라? 이번에는 요 아래쪽에 상승되고 위쪽에 힘이 많더라. 맞아요? 자력선의 밀도
거가 같은 방향이니까 힘이 합쳐지는 방향이 되는 거고 요 자력수의 밀도가 여기는 어떻더라? 하나는 이렇게 가고 하나는 이렇게 하니까 서로 상쇄가 돼서 자, 이 아래쪽 자력수 밀도가 작아지더라. 자력수 밀도가 작아지니까 자력수 밀도가 높은 데서 자력수 밀도가 낮은 쪽으로 힘이 얘를 이 도체를 밀어내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네요. 자, 이때도 전자력 작용하더라. 그래서 암페어의 오른 나사 법칙을 하나하나 그렸었는데 얘를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왼손을 이용해서 한 방에 해결을 한 거죠. 자, 한번 또 손을 해볼까요? 자, N극에서 S극 자력성 발생하죠. 자, N극에서 S극 자력성 발생하고 전류가 뭐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왼손 펴고 있죠? 자, 들어가고 있으니까 힘이 어떻게 되더라?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아, 이게 무슨 법칙? 무슨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자, 전자력의 방향을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왼손. 자, 왼손에서 뭐다? 엄지. 자, 그 다음에 검지 또는 집게라고 하네. 자, 집게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죠. 자, 중지 또는 가운데 손가락. 그래서 엄지는 자, 뭐의 방향이다? 전자력, 힘의 방향이고, 자, 검지는 자장의 방향이고, 중지는 전류, I 방향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더라. 그래서 F는 전장의 전자력의 방향, 힘. 자, 전자력의 방향을 나타내고, B는 자장의 방향. 자, I는 전류 방향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자, 왼손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전자력의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왼손을 쓰는 거고요. 자, 이때 작용하는 전자력의 크기는 자, 전자력의 크기는 F는 얼마만큼? 자속 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많이 받을 거다. 그죠? 근데 얘가 자, 얘가 이렇게 반드시 놓여 있으면 힘도 많이 받을 건데 삐딱하게 놓여 있으면 어때요? 힘을 적게 받겠죠.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자,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N극, 여기 N극과 S극이라고 하고 여기 전류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있다라면 이게 어떻게 얘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힘, 전류 흘러나오는 전류에서 얘가 밀어낼 거고, 자, 여기는 땡긴다 그랬죠. 그죠? 땡기는데 얘가 자장의 직각으로 있을 때 힘은 가장 많이 받겠죠. 얘가 이렇게 있으면 자속 밀도가 어떻게 해요? 단위 이 길이에 가는 자력성 밀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적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자, F는 뭘로 나타내더라? 자속 밀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을 많이 받더라. P. 자,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세게 흐르면 당연히 자속 밀도도 어때요? 커지죠. 자장이 세지니까. 자,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도 힘은 커질 거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도체가 자, 반드시 있으면 자력선을 이렇게 직각으로 받으니까 힘은 더 셀 건데 얘가 삐딱하게 있으면 단위 길이당 받는 자력선 밀도가 작아질 거다. 그래서 DIL,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는 N극과 S극 사이에 자, 이 두 소선을 같이 이렇게 넣어. 이렇게 놓게 되면 놓고 여기에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자, 여기는 전류가 지금 뭐하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는 전류가 지금 나오는 방향이죠. 맞아요? 자, 우리가 대부분이 N극과 S극 사이에 우리가 코일을 감아서 뭔가를 만들죠. 자, 전동기도 코일을 감아서 만들고 자, 발전기도 코일을 감아서 만드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N극, 쉽게 말해서 N극, S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그죠? 자, 요 상태로 있다가 여기에서 여기가 N극이 하죠. 자, 자력선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 그러면 이 아래쪽은 어때요? 자력선이 땡기겠죠. 여기 한쪽은 올라가겠죠. 이 사이에서 이렇게 얘가 도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N극, S극이 있으면 자, 전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요 면은 어때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힘을 받을 거고. 요 중심을 얘가 이렇게 빠져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 실은 처음부터 얘가 이렇게 반지 서 있었어. 자, 반지 서 있다라고 하면 얘가 그냥 가운데 있기 때문에 힘은 작용하잖아요. 근데 얘가 어쨌든 이게 반지 서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이게 반지 서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중력이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당기니까 얘는 반대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서는 힘이 없어도 이렇게 되려고 할 거예요. 힘이
힘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서 있지 않잖아요. 얘가 중력에서 이렇게 들려고 하겠지.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전류를 흘려줬더니 얘는 위로 올리려고 하고, 아니, 위로 올리려고 하고, 얘는 같이 연결돼 있어서 전류가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뭐 하더라? 얘가 여기에 있는 전자력에 의해서, 자, 지금 들어가는 전류가 하면 얘는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이 작용할 거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죠. 맞아요? 자,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위로 올리고 요 아래로 내리니까 당연히 뭐 하더라? 회전하더라. 그래서 뭐요? 아, 자석 안에 어떤 자장 안에 뭐가? 사각형 코일이 들어가 있으니, 자, 들어가서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 사각형 코일이 뭐 하더라? 회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력을 이용해서 사각형 코일이 회전하는 힘 또한 네? 뭐라고요? 전류 방향 반대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류가 지금 밑에 거네. 전류가 그러네. 여기가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 여기 나오는 방향이니까 전류가 들어가서 나오는 방향. 요걸 본 거고요. 네. 그죠? 자, 들어가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나오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더니 어떻더라?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맞나요? 작용하는 방향 이렇게 나타내고, 자, 그래서 N극과 S 사이에 자 사각형 코일을 놓고 전류를 흘려줬던 얘가 힘 받아서 회전하자.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전동기. 자, 회전 원리가 이래서 뭐다? 전동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와 관계되는 법칙은 무슨 법칙인가라고 하면 뭐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때 저 안에 있는 사각형 코일, 자장 안에서 받는 회전력은 사각형 코일이 자장 안에서 받는 회전력. 자, 토크라고 했죠? 자, 이거를 회전력으로 우리가 토크라고 했어. 토크. 자, 토크 T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힘 곱하기 이런 거리인데, 자,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어디예요? 요거죠. 자, 힘은 이미 여기 뒤에 있어요. 자, F는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 자,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뭘로? F로. 자, 그럼 이동거리는 얼마일까요? 자, 그래서 여기 사각형 코일일 때 이 길을 우리가 L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자, 우리 아까 여기 요 면이 힘 받아서 이동한다 했죠. 자, 힘을 받는 면은 지금 어디예요? 요 면과 요 면이에요. 그죠? 자, 요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게 자기력선 끊어서 자, 힘을 받는 거고, 요 힘을 받는 거고, 요 길이를 D라고 할게요. 아, 원통이면 이게 대부분 코일이 어떤 거에 감겨 있어요? 원통에 감겨져 있죠. 그래서 원통의 지름이 되겠죠. 그죠? 자, 원통의 지름이다라고 해서 D로 나타냈는데, 자, 얘가 회전을 하면, 얘가 지금 이제 반듯이 놓여 있을 때는 얘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돌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여기 당기고 얘는 밑으로 당길 거니까. 물론 여기서는 뭐예요? 반동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자, 얘가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얘가 이렇게 있다라면, 크로스로 있다라면, 이렇게 됐나? 얘가 힘을 받을 때 요만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축 길이를 보고, 이 가로축의 길이를 보고, 자, 여기 봤더니 이건 이제 제가 요 면을 기준으로 그릴 거예요. 어차피 힘은 이만큼 작용해요. 여기서 하면 힘이고, 이동 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D가 되는 거죠. 자, 요 D가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요 거리를 D라고 한다면 NS에서 이렇게 있는데, 요 D가 요렇게 반듯이 있을 때는 자, 얘가 얼마만큼 이동하는 거리가, 얘가 수직이 되려고 요렇게 이동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얘가 비스듬하게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이동해요? 가로축으로 요렇게 되려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값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값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뭐였어요? 세로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지금 뭐예요? 이동거리가 얘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최대 이동해봤자 요 T네. 가로축 길이만큼. 맞아요? 네. 가로축의 요 길이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안에 있을 때, 자 L 힘 곱하 이동거리는 뭐가 되더라? D 사인이에요, 코사인이에요? 사인일까요, 코사인일까요? 얘가 이거죠, 이거 여기서 이거잖아, 이거. 여기니까 그죠? 여기니까 뭐야? 요거죠. D 코사인 세타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요 길이의 합이니까 결국 요 사각형 코일이 자장에 이루는 각과 얼마 각도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 거죠. 요 사각형 면이 코일과 이 사각형 코일이 자장에 이루는 각도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을 때 힘을 이렇게 작용할 거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작용하면 요것만큼 작용할 거고 그래서 이때 이동거리는 뭐가 되더라? D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은 BIL이었죠. BIL 사인 세타인데 최대가 될 때는 세타가 몇 도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최대가 되네. 자, 자장에 얘가 90도로 반듯하게 놓여있을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삐딱하게 놓여있지 않고. 근데 대부분 보면 얘가 반듯이 놓여있어요? 삐딱하게 놓여있어요? 삐딱하게 누워있어요? 아니, 삐딱하게 누워있으면 코일을 삐딱하게 누워놓으면 얘가 돌아가면서 거리를 거쳐서 반듯이 누워있지. 중앙이 잘 맞춰져 있어야 축이 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 이때 작용하는 힘은 뭐예요? BIL로 나타내는 거예요. BIL이 되는 거고 자, 이동거리가 뭐다? 자, D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그죠? 자, 근데 L 곱하기 D를 봤더니 이 L 곱하기 D는 뭐예요?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네. 자, 코일이 이루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즉,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 곱하기 세로 길이는 뭐다? 사각형이 이루는 면적이 되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 값은 뭘로 내니까 BIA 코사인 세타 뉴턴 메타라고. 왜 이게 나오는지 알겠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외워야 된다. 사각형 나오면 뭐하고? 그냥 사각형 나면 면적 구하고 싶어. 그죠? BIA 코사인. 문제 보면 실은 이런 것들이 어때요?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주어져. 그죠? 자, 주어지는데 이때는 왜 코사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자, 기억을 하시고 이것만 코사인이고 나머지는 다 뭐라? 사인 세타가 되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자, 사각형 코일이 자장 안에서 받는 회전력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잠깐 쉬다가 하죠. 촬영만 하고 맨날 촬영만 하고 그래도 계속 해놔야 돼. 아니 집에 가서 한 번이라도 보려면 해놔야 돼. 집에 가서 보세요. 아이.